김찬정 기자가 보다. 경기도 안산의 한 파출소. 술 취해 노점상인을 때리다 잡혀온 피의자가 경찰 직원에 대해 부립니다. 술 취한 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로 끌려온 이 남자는 경찰관에게 압수를 청하는 척하다 갑자기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윗도리까지 벗은 이 40대 남자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을 넘어뜨립니다. 남의 집 현관문 앞에 가서 소란을 피우던 이 남자는 화분 옆에 있는 돌을 들어 문에 집어던집니다. 결국 이 3명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올 초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57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5%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치자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60% 이상이 전과 11범 이상으로 술에 취하면 버릇처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처벌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경찰을 쫓아다니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이 남성은 근무 중이던 경찰 2명의 팔과 손 등에 부상을 입힌 끝에 결국 제압당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41살 장모 씨는 혼자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장 씨는 800m 정도를 걸어온 뒤 이 식당에서 흉기를 훔쳐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 씨의 공격에 경찰들은 방어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가스통을 분명히 사용을 했었으면 또 됐을지도 모르는데 가스통을 사용할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그 생각이 안 났겠죠. 폭력행위 등 전과 5범인 장 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장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찰은 취객들의 난동을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심야 취객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전국 경찰서 18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도 강화해 난동 취객에 대한 영장 신청 비율도 높였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객들의 파출소 난동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 대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찰관이 흉기에 비습된 충남 아산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이 아파트 주차장에 술 취한 30대 남성 윤모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 등 2명이 출동했습니다. 박 경사는 현장에서 윤 씨의 음주량을 측정하고 윤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인근 슈퍼에서 흉기를 산 뒤 현장에 되돌아와 다짜고짜 박 경사를 찔렀습니다. 박 경사를 흉기로 찌른 윤 씨는 도주국을 펼치기 시작했고 동료 경찰관 문모 경위가 총기를 들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문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오른쪽 다리를 맞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박 경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10cm, 15c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 박혀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저기 몸에 예. 가루가 박혀있고 우측 어깨 쇄골 부위 쪽에. 사채업자인 윤 씨는 빚을 받으러 왔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윤 씨는 총탄 제거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로 측정됐다며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위협하던 10대가 출동한 경찰을 찌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선 경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나타나고 곧이어 한 남성이 달려듭니다. 육탄전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까지 압수해 남성은 가까스로 제압됐습니다. 막 소리가 나가고 난리가 나고 아줌마 나 신고 좀 해달라고 막 소리를 막.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우고 있었는데도 친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난동을 벌인 건 18살 최모군. 지난 26일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최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은 어깨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어머니를 위협하던 중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갈수록 공권력이 무시되고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잦아졌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희가 연행을 하려고 순순히 따라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욕하고 심지어는 주먹질하고. 근무 중에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지난 한 해에만 600명에 달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성우 기자. 충북 계산경찰서 소속 신살 이모경이가 파출소 앞에서 흉기에 찔린 시각은 새벽 0시 20분쯤. 만취한 51살 이모씨가 파출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경적을 계속 울리다 자신을 붙잡으러 나온 임경이를 흉기로 찌른 겁니다. 갑자기 피습을 당한 임경이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 팔 부위만 부상을 입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2시간 뒤 청원군 미연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에 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병적으로 대여했고 칼을 미리 수리한 걸로 봐서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대산의 한 야산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한 친구 2명을 차량에 태워줬다 붙잡혀 임경이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임경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우발적으로 찌른 거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수급을 지르면 그것이라고 설수를 감명해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생각을 생각했다가 생각을 쓰고 보니까 경찰분이더라고요.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대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범행 장면을 공개하는 수배에 나섰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가 달아납니다. 조 경장은 5군데나 흉기에 찔렸지만 용의자를 뒤쫓습니다. 하지만 심한 부상으로 곧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조 경장은 어젯밤 미용사인 아내의 퇴근 시간에 미용실을 찾았다가 아내를 협박하던 강도와 격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깨끗한 피부에 사각뿔테 안경을 낀 30대 후반의 용의자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신고 보상금도 1,0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용의자를 경기에 등장하기 위하여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 모자, 신발 등 전부 구축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 지역은 하루 종일 용의자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으로 수사망을 넓혔습니다. 현직 경찰이 아내를 구하려다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에 주민들도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경도 못했고 들어보도 못했고 이게 경찰관이 이런 기술을 따서 경찰은 조 경장이 강도를 붙잡다 숨진 만큼 순직 처리하기로 하고 경남경찰청 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입니다.